네, 저희 잠깐 공지를 올렸나? 한 번만 볼게요. 중간고사 공지를 올렸고 휴강 공지를 아직 안 올렸네요. 네, 하여튼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이죠. 3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1시요.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강의하는 강의실이에요. 몇 호냐면은 신공학관 10144호. 네, 그냥 휴강할 거예요. 그냥 휴강할 겁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그냥 휴강입니다. 뭐 따로 뭐 증빙이랑 우리 어차피 출석 체크 안 하잖아요. 그 저는 보통 학부 수업도 그렇고 대학원 수업도 그렇고 시험 기간에는 그냥 시험 보고 하루 쉬거든요. 어차피 요즘에 시험 많아가지고 수업 들어와도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한번 쉽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학원 수업 뭐뭐 열렸지? 뭐 하여튼 세 과목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간고사 언젠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하세요. 네, 그냥 휴강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치팅 페이퍼가 하나 가능하죠. 클로즈드 북이에요. 클로즈드 북인데 내가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A4 용지 양면으로 한 장. 계산기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시험 관련해서? 아직 시험 문제를 안 냈어요. 시험 문제를 안 내서 뭐라 시험 관련해서 해줄 얘기가 없고, 음, 뭐 적당히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설명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는. 저희 기말은 따로 안 보고 기말 때는 프로젝트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 그러니까 기말고사 파트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슬슬 얘기를 해봅시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시작할게요. 네. 요즘 계속해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 멘탈이 회복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도 멘탈 관리 잘 하세요. 힘드네요. 네. 그래서 과제는 혹시 설명해 주시나요? 과제가 잠깐만요. 과제가 마감이 됐나? 과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이거는 제가 잠깐만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과제 마감 끝난 다음에 제가 짠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제출 기간 끝나면은 아마도 그럼 시험 전에는 올려드려야 되니까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따로 설명은 안 할 건데 그냥 제가 짠 거 솔루션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 정도면 되겠죠? 네. 슬슬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막 밀린 영상. 우리도 이거 보여줄까? 잠깐만. 뭐 우리 수업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잠시만요. 뭐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제 유튜브 그 뭐야 그 시간별로 그 시청 시간이에요. 시청 시간. 총 전체 기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6번째 학기거든요. 딱 6학기가 여기 보이죠? 지금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 네 번째 학기, 다섯 번째 학기 보이죠? 그리고 한 학기 딱 보면은 정확하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마다 피크를 하나씩 찍잖아요.
제가 맨날 이거 비대면 때부터 유튜브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험 기간 되면은 이 강의 영상을 엄청 보나 봐. 그래서 딱 이제 개강하면은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한 세 번째 학기나 네 번째 학기 보면은 개강하고 좀 봤다가 이제 쉬다가 중간고사 때 한번 피크 치고 다시 쉬다가 기말고사 때 한번 쭉 보고 이제 종강하면은 방학 때는 잠잠하다가 항상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학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여섯 번째 학기 이번 학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는 제법 그 중간고사 전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중간고사 돌입할 텐데 그때 시청 시간이 얼마나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나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재밌죠? 수익 창출을 하고 싶은데 아직 수익 창출을 못 하고 있어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고 그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회가 넘어야 4000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시청 시간은 많이 채웠는데 구독자가 아직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이거 진짜 수익 창출 한 번만 해보고 싶다. 네, 알고리즘 떡상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강의 영상 가지고 수익 창출할 생각은 없고 이제 종강하고 나서 종강한 수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익 창출 좀 할만 하잖아요. 이번 학기 수업은 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종강한 영상들에다가 광고 달아놓고 싶은데 구독자를 못 채워요. 그러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다. 지난 시간에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지난 시간에 아이겐밸류를 이용한 내지는 아이겐 벡터를 이용을 한 꼴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것과 이제 동일한 어떤 컨셉을 가져가지만 살짝 다른 꼴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이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첫 번째 얘는 따로 이름을 안 붙였어요. 얘를 맥시마이즈 해라 이런 게 있었죠. 사실 여기서 정의가 됐죠. 뭐 이렇게 붙일까요? 그 같은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웨이트끼리 더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웨이트끼리는 더하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웨이트끼리는 빼는 형태로 이렇게 그 인티저 두 개를 가지고 인덱스를 하나 정의를 해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건데 뭐 요런 모양을 최대로 만들려고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더라?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제 살짝 이거를 변형을 해서 변형을 하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인덱스를 바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람다로 뒀을 때 W의 아이겐밸류를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꼴로 나왔었죠. 아이겐밸류 중에 제일 큰 거 선택하면 되더라. 뭐 그런 꼴로 한번 쭉 유도가 되는 얘기가 있었고 동일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도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노테이션이 기억이 안 나네.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죠.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썼구나. A, A 마찬가지로 그래프 B에 대해서도 어소시에이션을 그 전체 그래프의 크기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 네, 요런 모양이었습니다. 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비스무리한 어떤 컨셉으로 그래서 얘를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요거랑 이제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요 레벨에서는 똑같이 정의되죠. 요 레벨에서는 똑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D라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로우 한 줄의 합을 여기다가 뿅뿅뿅뿅 넣어가지고 그걸로 만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나 둬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거였잖아요. 컷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컷. 그러니까 전체 어피니티 매트릭스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빼서 결국 남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어떤 그래프 A와 B의 컷 부분만 남기는 거였죠. 그래서 컷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여서 미니멈 컷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결국에는 문제를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이제 아이겐밸류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인덱스를 수정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또 다른 거, 얘를 우리가 미니멈 컷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얘 역시도 아이겐밸류 문제였고, 그래서 D 빼기 W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로 작은 걸 선택을 하면은 좀 고립이 되는 성향을 보인다, 경향을 보인다, 그런 게 있었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컨셉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컷은 그래프에 나오는 컷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한 번만 확인하고 봅시다. 좀 헷갈리니까. 슈슈슈슈슈 쭉쭉쭉쭉 얘기를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요 31번씩 요렇게 유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왔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아이겐밸류를 택하면 되지만, 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좀 작고 되게 그 작은 클러스터가 유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되게 크기가 작고 좀 고립이 된 형태의 클러스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미니멈 컷의 좀 한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보죠. 강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요거를 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옮길게요. 여기로 갑시다. 노멀라이즈드 컷입니다. 출발은 여기입니다.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시험 범위 마지막 날이죠. 미니멈 컷 메소드의 대표적인 결점이 뭐가 있냐면은 좀 어떤 경향이 있다? 되게 작고 혼자 고립된 형태의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뭐 콕 집어서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그 컷이라는 거를 이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런 경향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노멀라이즈드 컷이에요. 노멀라이즈드 컷.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서로 다른 두 그래프를 연결하고 있는 어피니티를 그 그래프의 크기, 노드의 개수로 우리가 그 평균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달라지죠. 여기를 바꿔요. 똑같이 분자로는 컷을 가져가요. 분자로는 컷을 가져가는데, 분모로는 그래프의 크기가 아니라, 서브 그래프의 크기가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져갑니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컷, 여기서 정의를 한 노멀라이즈드 컷이라는 걸 보면은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뭐 AB, 여기가 BA라고 합시다. 여기 첫 번째 거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분모 어디예요? 요거 분의 분자 어디가 돼요? 요거. 여기랜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두 번째 거 볼까요? 분모 어디예요? 요거 분의 분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노멀라이즈를 해요. 뭐 나름의 평균을 취해요. 근데 그거를 뭘로 노멀라이즈를 한다? 그래프의 크기 말고 어소시에이션, 그 그래프에서 나가고 있는 모든 어피니티, 모든 엣지, 그거의 합으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노멀라이즈드 컷은 어떻게 했다? 고친다. 어떻게 고쳤냐면은 컷을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뭘로 노멀라이즈를 하냐면은 그 세그멘트로부터 나가는 모든 웨이트들의 합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말고 여기 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이퀄 사이즈 세그멘트로 파티셔닝을 하려는 그런 경향, 그런 어떤 선호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미니멈 컷에서는 이게 크기가 되게 작아지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되게 조그맣고 독립된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나오려고 했는데 어소시에이션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그 나뉘어지는 두 개의 서브 그래프의 크기가 얼추 비슷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서 이거를 아이겐밸류 문제로 바꾸잖아요. 이제 막 매트릭스랑 벡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은 그 옵티멀한 계산을 어떻게 한다? 아이겐밸류 구하는 문제로 바꿨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어피니티 매트릭스는 뭐 동일하고 이거 다이아고날 여기 는이 빠졌네요. 그 각각의 로우 썸이죠.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그 각각의 행을 더한 값 그거를 다이아고널로 가지고 있는 D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거는 미니멈 컷 할 때도 나왔던 그 매트릭스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너리 벡터 그 클래스 어떤 클러스터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하나 둘 건데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플러스 1 또는 어떤 컨스턴트예요. 어떤 컨스턴트를 하나 둡니다. 근데 그 컨스턴트를 어떻게 둘 거냐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그 노드의 어피니티의 로우의 합 여기 D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자는 뭐냐면은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그 로우의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픽셀이 뭐 5x5야. 어피니티가 5x5로 나왔어.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5x5로 나왔는데 거기 뭐 여기 막 값들이 막 들어가 있겠죠. 뭐 막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D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잖아요. 역시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여기 나머지는 다 0을 들어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0으로 들어차고 뭐다? 여기 다이아고널 엘레멘트에만 값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뭐 이런 값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10, 5, 뭐 6, 4, 1 이렇게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 첫 번째 픽셀에서 이제 다른 모든 노드로 나가고 있는 그 엣지들을 다 합친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픽셀에서 다른 모든 엣지로 나가고 있는 다른 모든 노드로 나가고 있는 엣지의 합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덱스가 이렇게 주어졌다 쳐.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으면 뭐예요? 1번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얘예요. 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번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요거예요. 그쵸? 아까 어떻게 썼어요? y는 이제 뭐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b를 갖는데 요거에 지금 5개가 들어있는 벡터가 되겠죠? 근데 이때 b는 뭐다? 분모가 뭐였지? 요거네요. 요거 분자는 뭐다? 요거
여기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가 0보다 작은 애들, 그때 di의 합 10이겠죠. 마찬가지로 무슨 색 썼지 내가 지금? 초록색 썼구나. x가 플러스인 애들, 그럼 여기 1번, 2번, 5번 말하는 거죠. 1번, 2번, 5번 걔네들의 요거의 합, 그러면 얼마예요? 16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1.6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 살짝 옮깁시다. 이제 y라는 벡터를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덱스의 부호는 동일해요. 인덱스의 부호는 동일한데 다만 그 값을 하나는 1을 두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b라는 값을 두는데, 그 b라는 값을 어떻게 둘 거냐면은 비율이에요. 비율. 요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들의 어피니티의 합분에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거의 어피니티의 합, 그거 두 개 사이에 비율로 정의를 합니다. 비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6이 나온 이유가 그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라.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결국에는 이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 말했던 이 노멀라이즈드 컷 있잖아요. 이 노멀라이즈드 컷이라는 이 문제의 형태를 요렇게 정의를 하려는 거예요.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정의를 한 이 y라는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저 노멀라이즈드 컷의 형태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그 과정을 다 하진 않을게요. 저도 잘 몰라요. 요렇게 유도가 되더라. 네. 그래서 왠지 잠깐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이어고널에 D가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 안 해봤어. 어쨌든 요렇게 유도가 됩니다. 요런 약속을 통해서 B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 다이어고널에 들어간 것 중에 이제 어떤 클래스, 다른 클래스 속하는 것끼리의 그 비율을 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면은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컷이라는 문제를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y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뀐대요. y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이거를 역시나 미니마이즈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컷이라는 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우리가 지금 잘라내는 엣지들에는 어피니티가 낮아야 되니까 작아야 돼요. 컷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얘를 람다로 두면은 요 모양의 문제로 바뀌겠죠. 요런 모양의 문제로 바뀝니다. 문제는 원래는 요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요런 모양이었잖아. 아니면은 최소 d 빼기 w의 x는 람다 x. 그래서 간단하게 뭐였냐면은 요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아이겐밸류의 최대값 아니면 아이겐밸류의 두 번째 최소값, 그런 거 구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여기 행렬이 하나 껴있긴 한데 여기에도 행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람다 쪽에. 원래 아이겐벡터의 그냥 정의에 의하면은 뭐 d 빼기 w라고 합시다. 그냥 람다 y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여기 오른쪽에는 그냥 벡터의 스칼라배만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아이겐밸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또 행렬이 하나가 껴있어. D라는 행렬이 하나 껴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있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입니다. 네. 아이겐밸류는 아이겐밸류인데 좀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해서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찾아보면은 몇 개 막 그 테크니컬 레포트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뭐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제 다른 폼으로 고치는 뭐 그런 게 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네.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씁시다. (1번) 어널리틱하게 못 구합니다. 좀 얘도 나름 막 근사적이고 이터러티브한 방법을 써야 돼요. 어널리틱하게 구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수도 인버스 같은 걸 구한다거나 하면은 그런 거 어널리틱하게 구해지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적으로 솔루션을 유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높습니다. 네. 일단 뭐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복잡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가 봐요, 실제로. 요거를 만족을 하는 어떤 람다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벡터 y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어쨌든 뭐 풀 수는 있다. 푸는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어널리틱하게 구하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구하는 거고, 컴플렉시티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네. 그 정도의 특징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노멀라이즈드 컷을 요약을 해보자. 뭐예요? 그래프, 이미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피니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D라는 매트릭스랑 W라는 매트릭스를 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랑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돼요. 뭘 풀어서?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컨드 스몰리스트를 구해야 돼요. 보통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좀 컨스턴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는 이 벡터 전반적인 바이어스를 다루는 그 비슷한 값으로 차 있는 유니폼한 벡터가 들어가거든요. 뒤에 설명 나오나? 어쨌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거기 안에 클러스터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것부터 차례대로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인덱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다? 세컨드 스몰리스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 네. 그 값이 여기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값들, 여기 인덱스죠. 여기가 0보다 크죠. 그리고 여기가 0보다 작은 인덱스죠. 딱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그 이미지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잘 하더라. 뭘 풀었다?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용을 한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 밸류를 풀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실제로 결과 어떻다? 이렇게 나온다. 네. 잠시만요. 여기는 이것까지 그려줬네요. 여기 보니까 아이겐 벡터가 뭐 몇 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작은 아이겐 밸류죠. 이거 몇 번부터 나왔나 한번 보자. 두 번째 작은 것부터 나왔네요. 두 번째부터 9번까지를 다 그렸대요. 지금 아이겐 벡터가 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거는 안 그렸고, 여기 두 번째 거가 이거.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거의 부호 같은 거 보면은 어느 클러스터를 지칭하고 있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더라. 여기네요. 여기 이 사람이 하나 뽑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 거 여기 이 배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또 그 다음 거는 뭐 여기랑 여기가 좀 값이 크죠. 뭐 요런 부분도 살짝 나온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대표가 되는 요거 하나만 찾아도 되지만 뭐 이렇게 차례차례 조사를 해도 뭐 이런 게 나오더라. 물론 이제 이 아이겐 밸류가 되게 커지면은 좀 이제 그 옵티멀한 솔루션이랑 점점 더 멀어지는 거니까 뭐 굳이 뽑아라 라고 하면은 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아이겐 밸류가 많이 커지니까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이 파티션이 여기 잠깐 나왔죠. 뭐 계속해서 두 개로 쪼개가는 식으로 하면은 그냥 딱 아이겐 밸류 하나씩 골라가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아이겐 벡터 하나만 보면은 여기 요 사람만 추출을 해내더라. 네. 클러스터링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막 단계적으로 한 거를 여기 이미 다 보여줬네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네. 뭐 적당히 스레시홀딩 뭐 그런 거 했나봐요. 뭐 몰라. 뭐 파라미터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겁니다. 또 실제로 노멀라이즈드 컷 이렇게 노이즈가 자글자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랄까 뭐 미니멈 컷 같은 거 쓰면은 어디 되게 어디 짱 박혀 있는 그런 조그만한 세그멘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돌려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글자글한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파티셔닝을 해내더라.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고 제법 색깔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노이즈도 섞여 있어서 자글자글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파티셔닝을 딱 3개로 해내더라. 그게 뭐 노멀라이즈드 컷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또 뭐 예시가 나오는데 뭐 사람 얼굴, 배경, 여기 전신 이런 거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노멀라이즈드 컷은 여기도 나와 있죠. 빼먹었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냐면은 진짜 옛날 거, 진짜 클래식한 컴퓨터 비전 아니면 이미지 프로세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요즘 걸로 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하게 된 노멀라이즈드 컷이 아직은 옛날이에요. 옛날이지만 그나마 2000년대 논문이에요. 2000년대 나온 뭐야, 사이테이션 장난 아니네. 뭐 10,000건이 넘어가는, 이거 몰라요. 이거 옛날에 만든 강의 자료니까 지금 찾으면 더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되게 익숙한 저널이죠. IEEE에 있는 티파미. 요즘에도 잘 나가죠. 뭐 탑티어 학회만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널 중에서는 그래도 꽤 잘 나가고 있는 그 IEEE 저널이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논문인가 봐요. 거기 나왔던 논문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런 예시들은 그 논문에 나왔던 예시들도 있습니다. 네, 자기 알고리즘의 효과 보여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이렇더라. 정리하면은 모르겠어. 프로스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 컷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알려져 있는 단점들을 보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드 컷이 많이 쓰였고요.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으로는 뭐가 있다? 요게 좀 문제입니다. 왜? 제네럴라이즈드 프로블럼 풀어야 돼요.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요거 풀어야 돼요. 얘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더라. 네. 그리고 이퀄 세그먼트를 좀 자꾸 동일한 크기를 만들려는 바이어스가 좀 들어가 있더라. 뭐 그런 게 있고, 뭐 이거는 돌려봐야 알겠지만 뭐 넘버 오브 클러스터에 대한 파라미터를 필요로 한다. 근데 뭐 보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뭐 그냥 기본적인 K민즈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만 돌려도 이거 결국에는 모델 셀렉션 하는 문제잖아요. 뭐 가끔 자동으로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판단을 해주는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사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이거는 사담이지만 저도 대학원생 때 클러스터링을 잠깐 팠었는데,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수학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새 딥러닝으로 성능이 되게 높아지는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공략이 어려워 보입니다. 되게 좀 수학적으로 약간 난해한 문제이긴 한가 봐요, 클러스터링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멀라이즈드 컷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번 주 제가 이거 그래프 컷은 파이썬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어디 있었냐? 아, 쓴 거 지웠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고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휴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빨리 끝나네. 그래도 뭐 시험 범위 짧고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공부하시면서 요즘에 그 구글 폼으로 물어보는 분들, 우리 수업도 이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수업,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구글 폼으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험 기간, 뭐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이니까 뭐 주말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카톡방이나 구글 폼이나 이런 데다 올리시면은 뭐 언제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대답을 해 드릴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제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까먹으면은 토요일에 한번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짠 거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